이번 시간에는 파손 상태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의 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학습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파손 상태 확인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파손 상태 확인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위를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프론트 패널, 프론트 멤버, 힐 하우스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개인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점검해야 할 파손 부위가 참 많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학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에서 능력 단위 요소 파손 상태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유광건사로 신소재 부품의 파손 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각종 신소재 부품의 이연 부위에 대한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파악, 신소재 부품의 특징, 신소재의 종류와 접합 방식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강화 플라스틱, 초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럼 학습에 앞서서 파손 상태 학습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체를 재질에 따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장력 강판, 일각만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검 순서는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 순으로 프레임 보합, 볼트온 패널 등을 외판 패널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손상 부위의 이치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손상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손상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작업하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하면서 재질을 파악하고 순서대로 공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차체 신소재 부품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소재 부품의 차체 적용 범위는 단일 소재를 적용하는 경우와 강판과 병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신소재 부품은 차체를 최적화하고 충격 안전성, 강도, 연료의 효율성, 수리성 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신소재의 종류와 접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신소재는 크게 플라스틱 소재,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합 방식으로는 기계적인 접합, 화학적인 접합, 야금적 접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체 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볼트온 패널 등의 외판 패널 형태로 볼트나 피스 등의 기계적 접합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접합제와 리벳 등의
하악, 기계적 접합 방법으로 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초고장력 강판의 경우 접착제와 서포터 용접으로 하악, 야금적 접합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초고장력 강판의 제조법인 핫스태핑 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틸은 상온에서 성형법과 달리 고온 상태에서 프레서 성형한 후 거명 내에 검냉시켜 제작하는 공법입니다. 성형 전의 강도가 약 500에서 800메가파스칼을 철을 핫스태핑 공법 후에는 강도가 약 600에서 1200메가파스칼인 초고장력 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체 고장력 강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촬영을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충돌 시 강한 내구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강 부품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체 표면을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변형을 감소로 성차감이 향상됩니다. 단점으로는 생산성이 어렵습니다. 열에 의한 강판 특성 변화가 큽니다. 충격 시 프레임에 교체해야 합니다. 강도가 높아 차체 수리 작업이 어렵습니다. 고온 취약하여 매거 용접을 해서는 안됩니다. 강판 변화에 따라 용접 작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가열 시 어떤 표면 변색도 없이 녹습니다. 용융 온도는 강에 비해 낮지만 비열, 용융 잡열은 높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산화 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열에 의한 평창이 강의 2배이므로 용접에 의한 비틀림 변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차체 신소재 파손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유광 검사, 손을 촉감 검사, 직각자를 이용한 검사로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소재 패널의 전면부 프레임 부분, 볼트온 패널 등의 손상 부위의 위치, 손상 범위, 손상 크기를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판 패널을 구분하여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소재 파손 패널의 중앙 부분의 프레임 부분, 볼트온 패널 등의 손상 부위 위치, 손상 범위, 손상 크기를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판 패널을 구분하여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설 파손 패널 후면부의 프레임 부분입니다. 볼트온 패널 등의 손상 부위 위치, 손상 범위, 손상 크기를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판 패널을 구분하여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타 신소재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섬유입니다. 빛을 수십, 수백 마이크로의 가는 굵기의 유리섬유 속에 가두어 보내는 것으로 강섬유 한 가닥에 전하 12,000회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강 케이블이나 투명도가 좋은 유리 등에 쓰입니다. 특히 강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외부 누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를 첨가하여 강도가 좋으면서도 가볍고 탐성정을 성질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굽힘 강도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2배이고 크리퍼 변형량은 2분의 1로 자동차 부품, 비행기 날개, 테니스 라켓, 안전 헬멧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공정 파악입니다. 차체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를 점검합니다. 차체는 프레임부와 볼트온 패널 등의 외판 패널부로 분리하여 점검합니다. 손상 부의 위치, 손상 범위, 손상의 크기를 파악하여 점검합니다. 차체의 재질은 크게 플라스틱 소재,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판, 일반 강판으로 구분 점검합니다. 이종 부품 간의 접합 부위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차체 내부에 들어있는 보강제의 재질이 용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의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파손 부의 유광 검사입니다. 작업 준비입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합니다. 프론트 패널 점검입니다. 프론트 패널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프론트 멤버 점검입니다.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커스터 멤버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힐하우스 점검입니다. 프론트 힐하우스 패널의 접합부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후드레지 패널 및 이너 패널 접합 후 점검입니다. 후드레지 패널의 리베팅 상태 및 이너 패널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시 패널의 접합부를 점검입니다. 접합부의 리베팅, 접착제, 용접 상태 및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프론트 펜더 및 후드 상태를 점검합니다. 접합부의 리베팅, 접착제 및 균열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센터 필러 접합부 점검입니다. 센터 필러 접합부의 변형이나 균열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루퍼 및 루퍼 사이드 레이 접합부 점검입니다. 루퍼 패널과 루퍼 사이드 레이의 접합부의 변형이나 균열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리어 사이드 멤버 및 커서 멤버 점검입니다. 커터 패널 접합부 및 리어 힐하우스 접합부 점검입니다. 커터 패널 및 리어 힐하우스 패널 접합부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로우 및 어퍼백 패널 접합부 점검입니다. 로우 및 어퍼백 패널 접합부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각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합니다. 파손 상태 확인입니다. 차량의 충돌 및 충돌로 인해 손상되어진 차체의 변형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상되어진 외부 형태의 육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손상되는 파손 부품들을 파손 형태는 파손되어진 부품들을 탈거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탈거했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차체의 변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육안 점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척 장비를 함께 사용해서 분석해야 하지만 정확한 차체 손상 분석 작업이 가능합니다. 개척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손상을 분석하고 손상되어진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눈으로 감각으로 손상 부분을 분석하고 수정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제조 초기에 생산되어진 차체의 허용 오차가 조금 넓은 편이었다면 현재 생산되는 차체의 허용 오차는 1, 2mm 정도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자동차는 정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체 보수 공정에서도 정확성과 정밀하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허용 오차가 정밀하게 제작되는 만큼 보수 공정의 수리 공정에서 정확한 손상 분석이야말로 정확한 수리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손 상태의 중요성입니다. 사고차의 손상 상태는 천차만별로 똑같은 사고 형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손상 상태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체 파손 상태를 토대로 수리 방법이 결정되지만 손상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방법과 순서가 변하며 최종 마무리가 나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체 손상, 자동차 신속하고 정확한 수리와 수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손 상태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파손 상태 확인 요령입니다. 차체 파손되어진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돌한 대상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충돌 대상의 크기, 형태, 위치, 강도 등을 파악하고 충돌 시의 속도, 즉 자신의 차와 상대 차량의 충돌 시의 속도를 파악하고 충돌 시의 각도, 방향을 파악하며 충돌 시의 성차 인원 및 성차 이치를 파악하고 적재물의 크기와 형태, 각도 등을 적재물의 유무를 파악하여 충돌 장소 등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파손 차량의 점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충돌 자동차의 경우 손상된 부분은 구조의 변형이나 파손 정도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손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체 간의 충돌의 결과이고 간접적인 손상은 차체의 내부 구조에 따라 확산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체에 영향을 미친 충격은 무엇인지, 차체의 손상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데 따라서 나타납니다. 차체 칫솔을 활용하여 손상 점검입니다.
차체와 프레임 수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비 지침서의 어퍼바디와 언더바디의 치수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체와 프레임의 정렬은 힐 얼라이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차체 치수도를 활용한 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지침서의 차체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로는 트렌 게이지와 센트렌 게이지와 같은 계측기기를 사용해서 파손 자동차의 차체 부위와 차체 치수도를 비교 측정함으로써 차체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변형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차체의 경우 양측면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변형의 측정은 차체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비교 측정, 차체의 길이, 넓이,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 지침서의 차체 치수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지침서의 차체 치수도를 사용하여 차체의 측정 지점에서 정확하게 차체 파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차체 치수도에서 측정하는 것은 대각선 측정법을 기초로 둡니다. 차체 언더바디 치수, 규격 데이터 등은 비교 기록합니다. 차체 치수도 측정 지점과의 오차는 파손 부위의 검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좌측 사고 자동차를 예로 들어 손상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자동차의 변형된 차체를 보고 변형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분석하는 일은 실제적인 작업에서 놓칠 수 있는 분석 작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육안 점검의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실제 작업의 계측기를 통한 판단과 분석 작업은 올바른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면부 손상된 차체를 보고 손상 상태와 힘을 전달 방향, 파손 형태, 교환 대상이 되는 부품, 수정 대상이 되는 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손상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육안으로 보이지는 것은 좌측 부분의 손상 형태를 살펴보면 프론트 전면부의 좌측 부분의 손상으로 프론트 범버 레일, 에너지 업쇼버 좌측 부분의 파손과 헤드램프의 파손, 프론트 핸더의 파손, 올 쿨러의 파손, 워셔탱크의 파손, 머드 가이드의 힘, 팬더 몰딩의 파손, 후드 패널의 손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좌측 부분의 변형 형태와 파손 형태를 보고 육안 점검으로 외부 상태의 파손 분석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내부 파손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외부 파손의 형태는 단순히 외부적인 파손만을 볼 수 있지만 외부적인 파손 형태와 손상 부위를 점검함으로써 내부적인 파손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파손 형태는 외부적인 파손 형태가 크게 되면 차체의 변형된 모습으로도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형일 경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판 패널의 변형을 보고 내부적인 변형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레임의 작은 변형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판 패널과 볼트온 패널을 모두 분리해 보기 전에는 내부적인 파손 형태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부적인 변형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 보이는 파손된 패널과 부품들을 모두 탈거해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탈거하기 전에 미리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변형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외부 패널 파손 형태를 보고서는 내판 패널 변형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차량의 진단도 의사가 한다를 진단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비슷합니다. 질문이란 판단 자료의 수집으로 손상 원인을 분석을 위해서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차량 진단의 첫 시작입니다.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일으킨 사고 사항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추측 판단을 가능케 하나 작업자가 사고 발생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 대신에 사고차 견적 담당자가
손님 언택 중에 그 사고를 낸 당사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두어야 합니다. 들어두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고, 이것을 작업에 참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 금액을 산출하는 프론트맨에게도 아주 중요한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돌입니다. 충돌한 대상물은 무엇인가? 대상의 크기, 형태, 위치, 강도 등입니다. 충돌 시의 속도입니다. 자신의 차와 상대 자동차의 충돌 시의 속도입니다. 충돌 시의 각도입니다. 자신의 차 및 상대 차량의 충돌 각도, 방향입니다. 충돌 시 성차 인원 및 성차 위치입니다. 적재물의 유무입니다. 적재물의 크기, 형태, 각도 등입니다. 어디서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차량 전체의 관찰입니다. 차량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떨어져서 충격을 받은 개소로부터 충격의 크기, 방향을 추적해서 이하 항목을 조사해야 합니다. 충격이 어떻게 파급되었는가? 차량 정체의 비틀림, 힘, 기울은 점은 없는가? 차량 주위를 돌면서 어느 부위에 몇 개소의 손상이 있는가? 동일한 사고에 의한 발생한 손상인가? 등입니다. 차량 세부 관찰입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충격을 바디 전체에 전해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약한 부분에 손상을 주면서 힘을 흡수해 전차로 기수한 곳으로 파급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손상 개소를 찾아내는 방법은 충격 파급의 경로를 찾아 보디의 약한 부분이나 급격하게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추적해서 변형 유무, 패널 용접면을 틀어짐, 도마, 언더코팅, 실링제의 균열 및 벗겨짐을 확인해 가는 것이 빠트림없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폐 부분의 관찰입니다. 후드, 도어, 트렁크 리더 등의 개폐부는 힌지를 통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 상태나 여닫이 상태를 점검하면 필러 부분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업 한 상태에서 보디가 휜다든지 도어의 여닫이가 나빠진다든지 힌지를 마모로 도어가 쳐졌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무원, 하물에 의한 손상 관찰입니다. 성무원이나 트렁크룸의 하물이 충격 시 간성으로 바디나 인스트루먼트 패널, 스터링 휠, 시트백 등의 손상을 입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간생에 의한 파손 관찰입니다. 리버 마운티로 되어 있는 엔진과 같은 중량물은 간성으로 인해 크게 이동하거나 고무 마운트의 힘으로 제자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손상 개소 파악에서 빠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관찰할 때는 조립부를 포함해 주위 부품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파손 상태 확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차량의 추돌 및 충돌로 인해 손상되어진 차체의 변형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상되어진 외부의 형태는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손상되어진 파손 부품들과 파손 형태는 파손되어진 부품을 탈거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탈거했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차체의 변형을 분석하는 데는 육안 점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측 장비를 함께 사용해서 분석해야 하지만 정확한 차체 손상 분석 작업이 가능합니다. 파손 상태 확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차의 손상 상태는 천차만별로서 똑같은 사고 형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손상 상태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 상태 확인 요령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첫째, 차체 파손되어진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돌한 대상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둘째, 충돌 대상의 크기, 형태, 위치, 강도 등을 파악합니다. 셋째, 충돌 시의 속도, 즉 자신의 차와 상대 차량의 충돌 시의 속도를 파악합니다. 넷째, 충돌 시의 각도, 방향을 파악합니다. 다섯째, 충돌 시의 승차 인원 및 승차 위치 파악합니다. 여섯째, 적재물의 크기와 형태, 각도 등 적재물의 유무를 파악합니다. 일곱째, 충돌 장소 등을 파악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파손 상태 확인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프런트 패널, 프런트 멤버, 휠 하우스 같이 생소한 용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학습을 통해서 그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학습을 하면서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체크리스트 꼭 작성해서 정확하게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